대한민국 인천, 여러분은 인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인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인천은 우리나라 신문물의 창구였습니다. 개항이란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인천의 한적한 바닷가 지역은 운명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요한 개항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신문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천에서 사용되거나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최초는 곧 대한민국의 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최초는 인천 관광의 스토리텔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지역 내 관광 자원의 확장성과 독창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의 최초,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박물관장 유동현입니다. 이제는 몇 걸음만 떼도 만날 수 있는 공원은 대표적인 근대의 산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시대의 정원은 왕실이나 일부 귀족들만 가지거나 누릴 수 있었던 사적 공간이었습니다. 1888년 인천의 응봉산 일대에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만국공원 또는 각국공원으로 불렸던 서구식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진처럼 테니스장과 파고라, 벤치 등도 함께 설치되었죠. 이 공원은 일제강점기 때 서공원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이후 광복이 되면서는 다시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제막되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국공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가 이곳에서 계획됐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다와 항구를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어 개항기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명승지였고 한때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살던 사람치고 메가더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인천에 놀러 왔다는 인증샷은 무조건 메가더 장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루라도 일기예보를 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시작 역시 인천이었습니다. 물론 앞선 시대에도 치구기와 수표 등과 같은 전통 과학기술이 있었지만 권력기관이나 일부 계층의 전유물 이었을 뿐입니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기상관측을 위해 1904년 제물포에 일본 중앙기상대 제3 임시관측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현 중구청 뒤로 송악동에서 관측 업무를 시작하여 1905년 1월 1일 은봉산 정상에 신축 청사를 마련하고 근대적인 기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국내 최초로 천체 만원경까지 구비한 소규모 천문대도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0년 전 관측소 인근 마당에서는 매일 대포를 쐈습니다. 대포 굉음이 인천 시내에 울려 퍼지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매우 부산해졌습니다. 대포 소리가 난 시간은 정각 12시, 점심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해방 전만 해도 시계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매일 정오에 공포를 쏘았는데 당시 이는 관공서, 공장, 학교, 무엇보다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오에 대포를 쏜다 해서 관측소가 있던 응봉산을 흔히 오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등대는 예나 지금이나 선박이 항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필수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언제 어디에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첫 등대는 1903년 6월 1일 인천항에서 15.7km 떨어진 섬 팔미도에 세웠습니다.
팔미도는 해안선 길이가 1.4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아주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등 먼 바다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해상교통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섬입니다. 팔미도 등대는 지난 100년간 인천 앞바다를 비추며 격동의 시기를 함께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미연합군 특공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불을 밝힌 지 100년 되는 해에 팔미도 등대는 그 임무를 최첨단 설비를 갖춘 새 등대에게 맡기고 은퇴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얼마였습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효시는 인천 미두치인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증권협회 40년사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두치인소는 1896년 5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 개설되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미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설립한 기관으로 초기에는 쌀, 대두, 석유, 명태 등 7가지 상품을 거래하다 1904년부터 거래 품목은 미국과 대두로 한정되었습니다. 거래 방식은 오늘의 선물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미두치인소는 병폐가 아주 많았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조선 팔도 각처에서 몰려들었고 대부분은 폐가 망신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컸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인천항에 미국을 싣고 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빈털터리가 된 예가 허다했습니다. 당시 인천 바다는 미두로 전답을 날린 자들의 한숨으로 파인 것이요 인천 바닷물은 그들이 흘린 눈물이 고인 것이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계양장 인천은 신문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용 비누를 일찍 받아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비누 공장은 1912년 일본인 자본이 지금의 중구 송월동에 세운 애경사가 처음입니다. 이후 1953년 제주도 출신 사업가 최몽희는 애경사를 인수해 송월동에 국내 제1호 석유화학 업체로 기록되는 애경유지공업을 창립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뒤 국내 최초의 미용비누 미양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였는데요. 1958년 한 달에 100만 개가 팔릴 만큼 빅히트를 쳤습니다. 당시 경인도로를 왕래하는 화물차의 대부분이 애경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이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애경유지는 1962년 인천 공장을 폐쇄하고 영등포 공장으로 확장해 이전하면서 인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애경사 공장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2017년 안타깝게도 동화마을 주차장이 되면서 100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살이가 여러모로 답답하십니까? 뻥 뚫어줄 사이다 한 잔이 간절한 때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1960년, 70년대 고 서영춘 선생이 자주 불렀던 유행가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바다 중에서 왜 하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올랐을까요? 1905년 인천 화정, 지금의 신흥동에 인천 탄산수 제조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성인표 사이다를 생산하였는데 별 모양의 로고로 인해 흔히 별표 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사이다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여름철 음료로 전국적인 큰 인기를 끌었고 경인선 열차의 전면 광고가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스타 사이다는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됐지만 훗날 전국을 석권했던 인천의 명물이었고 별 모양의 로고가 사용되면서 별은 사이다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삼성 사이다, 부산의 월성 사이다 등 각지에서 만들어진 사이다에는 어김없이 별을 뜻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필수품이었던 성냥을 이제는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성냥 제조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인천의 성냥 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1886년으로 일부는 중국에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성냥이 인천공업을 주도한 시기는 금곡동의 조선인천회사가 설립된 1917년부터였는데요. 남녀 직공 500여 명이 연간 7만 산자의 성냥을 생산했습니다. 주요 브랜드는 우록표, 쌍원표 등이 있었으며 당시 국내 성냥 소비량의 20%를 담당하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이나 서울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인천 성냥 공장을 다녀갈 정도였습니다. 인천은 담배와도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개항하자마자 일본 담배를 비롯해 외자 담배가 물밑을 들어왔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외국 자본은 아예 인천에 연초 공장들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담배 시장의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두었던 영미 연초회사도 뛰어들었는데 24시간 공장을 풀 가동해도 재고품이 없을 정도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한때 제조업 가운데 담배 공장이 가장 많을 정도로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조선 총독부가 연초 전매법을 시행하면서 인천산 담배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이었습니다. 인천 개항 후 일본은 당시 조선에 수입돼 보급된 중국의 천일염의 눈이 가시였습니다. 이에 대항해 천일염전을 개발하기 위해 인천의 주안 지역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생산을 해본 결과 중국 대만보다 질이 좋은 천일염이 생산되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염잔의 성공을 계기로 남동, 소래 등 인천의 웬만한 연안에는 줄지어 소금밭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인천의 연전은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해낼 정도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인천 짠물이란 별명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의 폐염 정책과 산업당지 조성 계획으로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염전인 주안염전이 사라졌습니다. 이어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1980년대 남동염전, 이후 소래염전마저 1995년 수인선 폐선과 더불어 완전히 폐업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 공연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인천은 한국 최초의 공연장이 개관한 곳으로 1895년 경동에 개관한 협률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협률이란 명칭은 음악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오늘날의 공연과 맥이 통합니다. 인천의 협률사는 서울 정동에서 문을 연 협률사보다 7년, 이인직이 창설했던 원각사보다 13년 앞서 개관했습니다. 협률사는 이후 축항사로 개칭되었고 1921년 애관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애관은 일종의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후보 선발, 종두 접종, 취업 설명회 등을 비롯해 무용가 최승희 공연과 세계적인 음악가 번스타인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고 중심지에 자리 잡은 덕분에 각종 정치 행사도 자주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요. 극장 안에 특설링을 설치해 권투 경기와 레슬링 대회까지 치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진 이 극장 무대에 당대 스타였던 신성일과 엄앵란이 섰던 날 사리제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요즘은 세계 모든 나라의 상품을 무역이란 거래를 통해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회사가 설립된 곳 역시 개항장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무역회사는 개항하던 1883년 6월
영국계 상사인 이화양행이었습니다. 못쓰게 된 패선을 인천항 앞에 정박해 놓고 이를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독일계 세창양행, 그리고 뒤를 이어 미국계 타운센드 상해가 송악당에 터를 잡은 후 영국계 홈링거 양행과 광창 양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함부르크가 본사인 마이어 무역 상사의 한국명인 세창 양행의 활동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가늘었지만 단단했던 세창 바늘은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유공원 현 메가더 동상 자리에 사택을 건설하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1884년 4월 22일은) 고종이 신식 우편 제도인 우정총국의 설립을 명한 날입니다.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인천에 우정분국을 설치하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먼저 실시한 것은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우편물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정총국은 갑심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면서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만 11년 뒤인 1895년 서울과 인천 두 곳에 우체사를 설치하면서 신식 우편 업무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집배원은 우전인, 체전부, 우체부 등으로 불렸는데 몸이 튼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읽어야 하기에 언문, 즉 한글은 물론 한문을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인천과 한성의 우체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전 9시 같은 시각에 출발하여 중간 지역인 오류동에서 만나 우편물을 맞교환했습니다. 당시의 우체부들은 하루 8시간 80리, 약 30km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경인철도가 개통될 때까지 뚜벅이로 걸어다니며 우편물을 교환했고 철도 개통 후에는 기차가 이를 대신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민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1902년 12월 22일 월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29은 한민족 이민의 공식적인 첫날입니다. 미지의 땅 하와이로 가는 이민자 121명은 제물포항에서 일본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민족 미주 이민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이민선에 탑승한 사람 중 80% 이상이 제물포, 부평, 강화, 교동 등 현 인천광역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간 기착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 상선 갤리코로 갈아탔고 제물포항을 떠난 지 22일 만에 하와이 호놀룰루 외항에 도착한 후 선상에서 마지막 신체 검사를 통과한 89명만이 하와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에는 그들의 애환이 담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시나요? 짜장면은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리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음식으로 원래는 중국 산동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83년 개항 직후 인천으로 건너온 쿨리라고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먹었던 간편식을 한국인이 입맛에 맞게 병련시킨 원조 퓨전 음식입니다. 언제부터 짜장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 중국 음식 메뉴로 내놓은 음식점은 북성동 차이나타운에 1908년 문을 연 공화춘이었습니다. 짜장면의 최초 발원지인 옛 공화춘은 2012년 국내 최초 유일의 짜장면 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과거 공화춘의 주방과 접객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당시 사용했던 식기나 주방 도구를 비롯해 짜장면에 관련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짜장면 못지않게 인기 있는 쫄면은 이제 대한민국 어느 분식집에 가도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쫄면의 탄생지가 짜장면과 한 동네인 인천 중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 국수나 냉면과 달리 누르스름하고 쫄깃한 쫄면은 구전에 의하면
중구 경동에 있던 광신제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냉면을 만들다가 실수로 굵은 면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를 분식집에 보여주니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태어난 곳은 경동이지만 쫄면이 메뉴판에 정식으로 등재된 곳은 인근의 중구 인현동 옛 축현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의 분식집 골목입니다. 처음 쫄면을 요리에 내놓았던 분식집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딱히 어느 집에서 시작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학생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그 음식을 따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항문물 중에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기차였을 것입니다.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인천 노량진 간 33.2km의 철길에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운행되었습니다. 철마, 즉 철도로 만든 마차인 기차는 인천역을 떠나 노량진으로 향하며 굉음을 냈고 다음날 독립신문은 이 낯선 문명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화륜고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리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개통 당시의 경인선은 증기기관차 4대와 객차 6량, 화차 28량으로 운행되었고 인천역, 축현역, 우각동역, 부평역, 소사역, 오류역, 노량진역 등 7개 역이 있었습니다. 개통 당시의 경인선은 노량진역까지 33.2km 구간을 1시간 30분에 달렸으며 오전, 오후 하루 2차례씩 왕복하였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마도 축구일 것입니다. 월드컵 4강 쾌거와 세계적인 플레이어 손흥민을 배출한 우리나라 축구의 시작도 바로 인천입니다. 1882년 6월 제물포항에 있던 영국 군함 플라잉 피시호의 수병들은 잠시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물포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파란 눈을 한 수병들의 손에는 둥근 물건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편을 갈라 그 둥근 것을 발로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영국 수병들은 관가의 허가도 없이 상륙했기 때문에 조선 군졸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얼떨결에 그만 그들이 발로 찼던 둥근 물건을 놓고 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부둣가에서 이를 지켜봤던 아이들이 그것을 주워 좀 전에 영국 군인들이 했던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둥근 것은 축구공이었으며 아이들이 흉내낸 몸짓은 바로 축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축구가 처음 들어오게 된 첫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비, 즉 커피를 접한 사람은 고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간파천 당시 서구로부터 들어온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신문물인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추측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고종과 관련한 이 팩션은 국내 최초의 호텔이 인천 제물포항에 있던 대불 호텔이었다는 팩트를 관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개항 당시 인천에는 먼 바다를 건너온 서구의 외교관, 선교사, 무역상 등 숱한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왔고 시간상 서울로 바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룻밤은 인천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 호텔이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이 호텔에 여장을 풀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양 음식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입에도 잘 맞았다라는 보고서 한 장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고종이 커피를 접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양의 식사 습관상 그 만찬 자리에 커피가 빠졌을 리가 없지 않았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알고 계시는지요? 원래의 이름은 버짐나무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플라타너스가 익숙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60, 70년대 전국의 웬만한 학교에는 이 커다란 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아이들은 그 그림자 밑에서 놀았기 때문에 5, 60대 어른들에게는 프라타노스가 친숙합니다. 중구 자유공원 제물포구락부 앞 오솔길에는 키 32m, 둘레 5m의 큰 아름드린 버짐나무가 인천 앞바다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령 133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프라타노스입니다. 이 나무는 오래전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입니다. 1888년 국내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각국공원이 조성될 당시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와 공원 조경수로 심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05년 이 공원 안에 건축된 영국인 무역상 존스톤 별장 사진에 같은 종류의 프라타노스가 존재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그 태극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바로 인천입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당시인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국기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 조선이 조인식의 독자적인 국기를 개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약식에 참석한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급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태극기는 조약 체결 장소였던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자유공원 팔각정 석종로 아래 공터에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기와 나란히 개항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만든 태극기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보다 4개월 앞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시에 만든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국기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로 해수욕장이 설치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인천입니다. 정확하게는 동구 만석동의 괭이보리 묘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곳은 1912년 개장한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묘도 해수욕장은 부산 송도 해수욕장보다 6년 앞선 1906년에 개장한 최초의 해수욕장입니다. 묘도의 해변에는 휴게소, 다이빙대를 비롯한 시설을 갖추고 개장했을 뿐만 아니라 해변 가까이에 있는 지금 괭이부리 마을에 있는 언덕에 휴양호텔, 팔경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묘도는 1937년 공장부지 활용 등을 목적으로 매립되었고 이와 함께 해수욕장도 그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천 최초의 것들 어떠셨나요? 인천은 개방의 숙명을 타고난 도시입니다. 한반도의 가운데 바다를 끼고 있고 서울과 근접한 지정학적 요인이 한몫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숙명은 현재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삼국시대에 능어대를 통해 능동적 개항을 했고 1883년 개하기를 맞아 제물포의 이름으로 강제적 개항, 즉 2차 개항을 했습니다. 120년 후 하늘을 열어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통해 다시 한번 인천은 세계적인 개항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과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한 땅 인천은 이후 외국 영사관과 외국 상사들이 물밀듯 들어왔고 광복과 6.25 전쟁 그리고 산업시대를 거친 후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자유구역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공항과 국제항구를 함께 갖춘 인천은 앞으로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출입구로서 틀림없이 국제적인 마이스 관광 도시로 크게 발돋움할 것입니다. 인천이란 도시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매력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매력적인 이야기는 오늘도 인천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